부엌의 끝. 쌀독의 저주.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 재개발을 기다리는 낡은 단층집 하나가 있었다. 이 집의 주인 민지는 최근에 신기한 소문을 들었다. 같은 동네에서 쌀독 위치 바꿨다가 복권 당첨된 집 있대.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이상하게도 민지의 집안은 몇 달 전부터 이유 모를 재정 악화, 계속되는 고장, 불면증까지 겪고 있었다. 민지는 우연히 알게 된 풍수 전문가 지안을 찾아갔다. 지안은 민지의 집 도면을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쌀떡, 지금 주방 출입문 앞에 놓여 있군요. 그 위치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마치 돈이 현관으로 바로 흘러나가는 구조죠. 민지는 의아했다. 단지 위치가 문제라고요. 지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선시대 대부어들도 쌀독은 절대 출입구 옆에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 가지를 지켰죠. 첫째, 쌀독은 등을 벽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 둘째, 쌀독 위에는 절대 쓰레기나 빈 물건을 놓지 말 것. 셋째, 쌀독 아래에는 항상 흙이나 나무판이 있어야 기운이 정착한다. 지아는 민지에게 주방 한쪽, 동쪽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재물의 기운이 가장 모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쌀독을 넣고 소금 한 줌과 말린 대추 3알을 함께 두세요. 그리고 절대 거울을 쌀독과 마주보게 하지 마세요. 그날 밤 민지는 지안의 말대로 쌀독을 옮겼다. 별기대는 없었지만 무언가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민지는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녀는 예전 집주인이었던 노인이 쌀독 앞에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민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나만 써야 했던 건데 왜 건드렸니? 쌀독에서 천천히 뭔가가 기어 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꿈이라고 믿기엔 너무 생생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주방으로 가봤다. 쌀독 위에는 그녀가 넣어둔 말린 대추 3개와 소금 한 줌이 그대로 있었지만 무언가 묘하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지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주방에 들어갈 때마다 무언가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 가끔씩 쌀독 옆에 무릉덩이가 생기고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작동하며 괴상한 노이즈를 내는 일들까지. 민지는 지안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꿈속 노인이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왜 건드렸니라고. 지안은 조용히 대답했다. 쌀독은 단순한 저장 용기가 아니에요. 과거 많은 부자들은 그 안에 자신의 운을 봉인해 두었죠. 특히 100억 이상 자산가들 중 일부는 그 쌀독을 마치 재물의 분신처럼 다뤘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그들의 욕망도 같이 깨어나게 되는 법이죠. 지아는 민지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쌀독을 살펴보던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바닥을 비췄다. 그리고 쌀독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조심스레 들춰보니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명함과 금박이 박힌 부적, 그리고 손으로 쓴 짧은 문장 하나가 있었다. 이 쌀은 내 생명이다. 누가 손댄다면 그의 운을 빼어서 내가 가지리라.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태성 자산 132억. 대한기업 회장. 지아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집 원래 이태성 회장의 별장이었군요. 그 사람 실종된 지 12년 됐어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주방이었죠. 민지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쌀독을 옮기고부터 일어난 모든 일들. 혹시 지금 이 집 안에 그 사람의 잔재가 살아있는 채로 남아있는 건 아닐까. 지아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말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계속 쌀독을 두고 재물운을 끌어올릴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봉인할 것인지. 그리고 그날 밤 민지는 다시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엔 노인이 아니었다. 쌀독 안에서 나오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은 웃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다. 돈은 가만히 두면 골마. 썩지 않게 하려면 계속 키워야지. 대신 대가는 있어. 민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꿈속에서 마주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쌀독 속의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디에 돈이 흐르는지, 누가 곧 실패할지, 어디에 기회를 숨겨야 하는지를. 민지는 쌀독 앞에 앉아 그 속을 천천히 쳐다봤다.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적을 다시 꺼내 손에 쥐고 지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안 씨, 저 선택했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쌀떡은 당신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길이란 건 언제나 어둠도 함께 깔리죠. 이제부터는 그 어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며칠 후 민지의 삶은 급변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갑자기 대박이 나고 투자한 부동산이 몇 배로 오르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돈의 흐름을 읽는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절친이던 연수는 갑작스러운 부도로 연락이 끊겼고 가까이 지내던 이웃은 건강 문제로 집을 팔고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엔 언제나 민지의 쌀떡 근처에 놓여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돈은 내 것이 아니야. 그저 나를 통해 흐르는 것뿐. 어느 날 밤, 민지는 다시 쌀떡 앞에 앉았다. 이번엔 그 안에서 손 하나가 그녀를 향해 올라왔다. 그 손은 익숙했다. 처음 본 꿈속 노인의 손도 거울 너머의 자신도 아니었다. 그 손은 이제 민지 그 자체였다. 이제 내가 다음 사람을 선택해야 해. 민지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돈의 흐름을 다루는 자, 그리고 쌀떡의 대가를 감내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계속 순환한다. 이제 당신의 집에 있는 쌀떡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안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